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올라오다가 살짝 주춤했었죠. 다시 탄력받고 급등 나옵니다. 전쟁이 나서 수혜를 보는 쪽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든 전쟁이 벌어지면 돈을 버는 데가 생깁니다.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과 이제 전면전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거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중간에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해협인데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산유국들이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이고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봉쇄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50달러 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엄포가 아닙니다. 이란에서 겨우 결정이 났습니다. 하메네이 결정만 남았다는 거.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디가 수혜를 볼까요? 당연히 화석연료가 아닌 것들, 원전,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다른 대형 호재가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WTI 차트인데 급등 나오고 있죠.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요, 월봉인데 코로나 때와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20년 차트인데 40달러에서 110달러 박스입니다. 박스권 중간 부분 뚫고 올라가면서 150달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결정만 남았어요. 공격받았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는 피해를 보지만 누군가는 수혜를 본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가 아닌 것들, 특히 원전 주춤했던 주가가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이란 게 원래 처음에 여러분 이슈로 가죠. 재료가 터져서. 그 다음에 뭘로 갑니까? 수급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투자 심리입니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심리는 두 개죠. 피어와 포모입니다. 피어는 뭐죠? 공포. 빠질 때. 포모는 뭡니까? 올라갈 때. 피어 오브 미싱아웃. 따라 사는 거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WTI가 150달러 간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화석연료보다는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가 간다. 논리는 맞죠. 주가가 급등 나옵니다. 포모가 반영이 됐어요.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렇다고 실적이 갑자기 확 좋아지거나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다른 회사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가끔씩 참고를 합니다. 시총입니다, 여러분. 시총 보시면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입니까? 지금 43조인가요? 그죠? 그리고 이미 현대차 시총을 넘어갔습니다. 41조예요.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 전까지 밀렸었거든요. 38조였는데 급등 나오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두산이 6위로 올라왔습니다. 현대차가 7위로 떨어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두산보다는 현대차가 훨씬 큰 회사입니다. 기업 내용을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먼저 보시면 두산은 여러분 매출, 분기, 영업이익 이런 거 보면은 3조 7천억에 1,400억 이익 나죠. 여러분 현대차는 얼마입니까? 분기에 44조에 3조 6천억. 두산의 매출액만큼 영업이익이 납니다. 10배 그리고 3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현대차가 싼 걸까요? 두산이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주식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심리가 반영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대차보다 시총이 비싸졌습니다. 한 10% 차이 나나요? 한 5% 차이 납니다. 근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10배에서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역전이 돼버렸죠? 바로 이런 것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물론 주식은 수치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반영되죠? 투자 심리입니다. 지금 두산은 어떤 국면이다? 포모의 국면입니다. 원전 수주가 많았죠. 근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150달러에게 나옵니다.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현대차보다 시총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 수치가 아니죠. 투자 심리입니다. 근데 이 투자 심리가 되게 리스크가 큽니다. 한순간에 꺾일 수가 있어요. 세력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물량을 털거든요. 포모에서
쫓아가다가 삐끗하면 피어로 바뀝니다. 이때 주가 급락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기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포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공격적인 매수가 아닙니다. 저점 매수입니다. 매수는 4가지 단계인데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 저가 매수입니다. 이게 2단계, 3단계로 가는 순간 주가는 제대로 된 상승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때 신호와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아직은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는 거. 그럼 누가 끌어올리는 걸까요? 두산 보시면은 최근에 대차가 많이 줄었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워낙 공매도가 많은 종목입니다. 공매도 개입 가능성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건 주포 세력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공매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최근에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시면 이 보이십니까? 담보대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담보대출이 늘어났던 건 뭐죠? 주식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담보 맡기고 대출해서 주식을 삽니다. 돈이 떨어져서 주식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 개인이 대출받아서 가장 많이 산 섹터 조선, 방산, 원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레버리지가 발생했고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왔습니다. 수급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 중이고, 두 번째 공매 세력들 스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찍고 빠집니다. 스퀴즈는. 세 번째 담보대출 금액 늘어났습니다. 레버리지가 들어오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죠. 단기 급등 급락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위아래 등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슈를 포함해서 차트적인 부분, 마지막에 대응 전략 리포트도 제가 업데이트했습니다. 이거 차례대로 진행할 텐데, 최근에 이슈는 제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죠.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 다음에 급등하고 있다는 유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SMR 쪽으로 돈을 몰리고 있다. 미국에서 SMR 관련 종목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실제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 SMR 수혜 훈풍이 불고 있다.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SMR,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속도전, 미국에서 속도도 빨리 내고 있죠. SMR을 짓기 위해서. 미국이 바로 탈원전 한다는 얘기입니다. 300기를 짓겠다. 25년 내. 왜 이렇게 SMR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건설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방사능 리스크가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해요.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작년부터 전력기기 교체하는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은 SMR을 바로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내륙 건설 가능하고 방사능 리스크 없고 건설 비용이 작습니다. 북미 지역 전체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SMR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SMR을 짓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주가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의 르네상스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두산이 수주는 폭발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두산그룹은 과거에도 재무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켓지분 담보로 2조까지 대출을 했는데 얼마 전에 회사채도 발행했죠. 800억, 추가 700억 발행 얘기가 나옵니다. 채권. 이런 부분들, 그룹의 재무 리스크, 자금 리스크가 공매도를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SMR의 르네상스, SMR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 옆에 짓는 방안. 그래서 인허가도 빨리 내고 있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빅테크들이 아예 SMR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300기를 짓겠다. 25년 내. 미국의 원전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것 때문에 수주는 폭발하는데 그룹의 재무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미국의 원전 정책이 바뀌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두 가지를 두산하고 하게 됩니다. 먼저 SMR 공급 계약권이 있고 투자도 하게 됩니다. SMR 공급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최대 계약권이 있고 두산에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박 대표의 단체방이 있는데 여기서 입수한 정보입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영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방인데 이거 아마 7월, 8월 사이에 공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SMR이라 보내시면 먼저 SMR 공급계약권 G에 그 다음에 투자권 G에 투자권이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G도 투자를 합니다. 선착순 100명한테 관련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SMR이라 보내시면 내용 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일정 자체도 창사일의 최대 규모고 투자 규모 자체도 창사일의 최대 규모입니다. 문자 SMR 보내시면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박 대표가 두산 에너비리티 대응 전략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죠. 매매 전략, 그 다음에 SMR 공급 계약권과 투자 계약권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3158-8575 두산하고 알로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두산 에너비리티 대응 전략, 신호와 패턴, 제가 PB 펀드 매니저 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매매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SMR 공급 계약권과 투자 일정이 들어가 있는 자료 두산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 있죠. 두산 관련 속보,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리고 두산 관련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 리포트 방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입장이라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공식 채널방 문자 입장 보내시면 되고요. 최근에 박 대표가 여러분들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죠. 급등주 테마주 무료 받기, 배너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급등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두산 갖고 자꾸 단타만 치지 마시고요. 두산은 그냥 들고 가시고 문자 급등 보내시면 박 대표가 단기 급등주를 보내드립니다. 두산 에너비리티, 먼저 여러분께서 매매 전략에 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두산 R로 보내시면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과 SMR 계약권이 포함된 지분투자 계약권이 포함된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입장이라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급등, 단기 급등주를 매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가의 SMR 공급 계약권과 지분 투자 일정 포함된 전략자료 SMR이라 보내시면 선착순 100명한테 관련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요. 최근에 급등이 나오다가 솔직히 살짝 주춤했습니다. 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바로 여기죠. 살짝 확대해서 보면은 조금 주가가 휘청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깨지진 않았는데 좀 완만하게 가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플러스 미국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하메네이 결정만 남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게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막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150달러, 이게 가설이 아니고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보다는 원전, 신재생에너지 이런 주식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 남은 돈을 버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두산 에너비리티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현대차랑 제가 비교를 해봤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배에서 30배가 더 많은데 현대차가 시총은 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살짝 고평가, 이거는 여러분 팩트입니다. 뭐가 반영이 되는 거죠? 기본 가치보다 포모죠.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반영됩니다. 피어 오브 위싱 아웃,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따라 사는 겁니다. 이러다가 살짝만 빼면 피어의 국면으로 갑니다. 안 그래도 공매도 세력 들어와 있다고 그랬고 담보대출 금액까지 늘어났습니다. 삐끗하기 전에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50%는 트레이딩, 50%는 보유하는 전략. 추세는 중장기 추세는 계속 유효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 나갈 때 단기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투트랙 전략, 박 대표가 대응 전략자를 만들었죠. 차트 보시면은요, 일봉상에서 급등 나왔죠. 장대 양봉이 지금 몇 개입니까? 6개 나왔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월봉입니다. 볼 것도 없죠. 상당히 매집이 오래된 종목입니다. 4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쉬다가 터졌습니다. 상승 3파가 나오는 중이죠. 그래서 바이앤홀드, 제가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50% 보유, 50%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차트를 연봉까지 보면 더 정확하게 이유가 나타납니다. 2007년에 급등이 나왔죠. 15년 정도 빠지다가 반등 나오고 25년 내 최대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2007년은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조선, 철강, 원자재, 기계, 헤비한 종목이 다 갔어요. 지금은 AI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전쟁이 터졌죠. 중동에서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화석연료, 석유값이 폭등합니다.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두 개가 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갑니다. 중동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비싼 거 아니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근데 주식은 이게 숫자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지까? 지금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 포모가 반영됩니다. 근데 이거는 순식간에 피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 과연 세력들이 매집 단계가 올라간 건지, 공매도는 끝난 건지, 스퀴즈가 끝난 건지, 실용 매수가 들어와서 담보대출 매수가 들어온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 리포트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투트랙 전략, 단기, 중장기 대응 전략 만들어 놨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이런 내용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요. 최근에 보니까 많이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실시간으로 시세도 볼 수 없다, 타점도 내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문자 두산 보내시면 됩니다.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핸드폰에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SMR 공급계약권, G의 공급계약권과 지분투자 일정이 포함된 자료 선착순 100명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대표의 무료 서비스 적극 활용하시고요. 두산 에너비티 주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본 가치에 비해서 현재 실적과 펀더멘탈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올라간 거 주포 세력들이 올린 게 아닙니다. 이미 공매도가 개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가 포모로 바뀌었습니다. 급등급락이 나올 가능성 크다는 거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량을 갖고 가시면서 털리지 않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그랬죠.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서 세력들의 매집 매도 단계를 미리 알면 됩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활용하시고, 이거 볼 시간이 없는 분들 두산 문자 보내시면 타점 알려드리고, 그리고 SMR 문자는 선착순 100명이니까 G의 공급계약권과 투자계획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